자, 뭐 18, 19, 20, 21, 22. 자, 거기서 5문제 중에서 질문할 거. 22? 18번 안 해도 되나? 응? 너무 쉽지? 안 쉬워? 좀 이수일만 쉽네요. 쉬워요? 18, 지금 질문할 거 뭐뭐 약간 18번 풀어줘? 어? 안 풀어줘도 돼? 그거 아니 바로 코사인 값이 바로 나오잖아. 그 이등변삼각형에서 수선 내려버리면 그제 절반에서 코사인 각 B를 코사인 세타라고 놓고 풀면은 그지? 각 D도 코사인 세타는 내가 나머지 각이 그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래서 금방 풀어지지. 그렇게 안 풀었어? 그렇게 풀었지? 네. 어? 그렇지 그렇게 바로 풀면 돼. 승우는 안 해줘도 되나? 왜? 안 푸는 것 같은데? 네? 안 풀었는데? 안 해도 된다고? 20번은 괜찮아? 해도 된다. 21번 21번 해줘? 저 틀렸어? 아니 제가 시간 없어서 그냥 틀리는데 그럼 다시 풀어봤어야지. 21 죄송합니다. 다시 자기가 해봐야지. 자,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gx는 지금 뭐 한 거지? 아, 얘를 적분했다 그제? 0에서부터 x까지 ft dt.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는 거는 여기서 얘가 부정적분이단 말이야. 부정적분인데 이 얘를 갖다가 여기서 넣어서 적분하니까 결론적으로 3차 함수가 될 거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주어지는 게 좋은 적이 뭐냐면은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gx는 반드시 원점을 지난다. 얘는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라 이 말이야. 고난도 문제 풀 때. 지금 얘는 조금 너무 좀 거시기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얘가 지금 문제가 0과 1 사이에서 그치? 패구가 0과 1 사이에서 얘가 지금 현재 증가한다 했으니까 g 프라임 x 다시 말해서 미분하면 fx잖아.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가 또 있냐면은 이 fx를 좀 타이트하게 줬지. 대칭축이 뭐야 얘가? 마이너스 2지. 대칭축을 너무 쉽게 줘버리니까 좀 판단하기가 너무 간단해져 버렸지. 그지? 그래서 얘는 뭐 4점짜리로서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고 대칭축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제?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0과 1 사이에서 지금 이제 여기 1이 여기 있다고 보면 여기에서는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제? 그래서 요 사이에서 무조건 양수가 돼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요 범위에서는 증가해야 되니까. 그럼 대칭축이 이렇게 어차피 올라갈 거 아니야. 그제? 올라가다가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1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여기서부터 요 안쪽에서 음수가 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하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밖에 없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를 지나거나 그 다음에 더 위에 있거나 그죠? 더 위에 있거나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래서 뭐가 돼? f에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같거나 크면 되는 거지. 맞아? 감소함수니까. 그지? 자, 그러면 이쪽은 따질 필요가 없지. 0 이쪽은. 당연히 양수일 거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 쉽잖아. 1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노? f에 1은 3, 9,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5 플러스 a가 0보다 크니까 a는 5보다 작거나 크다. 좀 그시기 하죠. 그래서 최소값 5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22번 마스크 잘 써라. 너가 요새 지금 난리다. 그 학원에서 만약에 이게 코로나 나와가지고 걸리면은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학원 절대 안 한다. 끝장나게 되면 너 그거 잘 해줘야 된다. 그거는 조금 힘들지. 그치? 자, 그 다음에 22번이 자
문제에서 22번을 해석할 때, 자, 봐봐. F의 1하고 F의 3하고가 0. 그러면 fx가 3차 함수이긴 한데 1과 3을 지난다는 거잖아. 그제? 맞죠? 두 점을 지나.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해야 될 게 나가 x보다 1보다 큰 범위에서 같거나 큰 범위에서 지금은 이제 f-x가 0. 그지? 얘를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어. 단 한 개라는 거야. 자, 뭐가 돼? 1보다 큰 쪽에서 제로가 되는 것은 미분했을 때 제로가 되는 점이 단 한 개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지? 그럼 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제 지나는 점 두 개 있으니까 한 개 더 이제 점을 잡으면 내가 이제 그 점을 갖다가 뭐 벌써 두 개 제로니까 좀 뭐 접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의 근이 더 있다고 봐. 이렇게 3차니까. 그제? 됐어? 그럼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뭐 b가 1 될 수도 있고 b가 3 될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란 말이야. 중근 가졌을 때 b가 만약에 b가 1이 된 경우지. 이렇게 1 되고 얘가 3이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에서 f-x가 제로 되는 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있지. 그럼 1보다 같거나 큰 쪽에서 벌써 두 개가 있으니까 얘는 땡 탈락이다 이 말이야. 이해되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3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 그제? 3에서 접하고 그러면 접하고 여기 1이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럴 수밖에 없지. 어차피 지금 b가 지금 이제 b가 3이 된 경우니까. 그제? b가 3이 된 경우야.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 역시 몇 개 있어? 두 개 있단 말이야. 이걸 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봐야 된단 말이야. 그걸 스케치하라는 이야기야. 수만 번의 스케치를 해서 그거를 찾아내는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중근 가지는 건 아니잖아. 그제? 그럼 중근 가지는 거 아니니까 이제 그래프에서 세근 가지는 걸 또 다 해보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봐. 1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경우는 무조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1이 이쪽에서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잖아. 그래서 여기가 뭐 b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b가 될 수 있고 1 맨 왼쪽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는 무조건 접하는 게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제로가 되는 게 f-x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서 그래프를 가능한 걸 다 따지보면은 뭐밖에 없냐면 이렇게밖에 없어. 이 b가 제일 작은 경우 b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그리 가지면 1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지? 이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한 개밖에 없잖아. 단 한 개. 이런 그림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란 말이고 가조건이나 나조건을 통해서 가조건이나 나조건을 통해서 사실 그래프 이거보다 더 많이 있겠지. 그 더 많이 있는데 내가 간단하게 따졌고 지금 얘가 이거보다 큰 경우 b가 3보다 큰 경우 사이에 있는 경우 b가 작은 경우 다 따졌단 말이야. 다 그림 그려서 다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찾아내는 거야. 알겠지? 근데 찾아내는 건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보다 솔직히 어떻게 돼? 되는 경우를 먼저 따지는 게 맞지. 그지? 그지? 그래서 되는 경우에서 먼저 그림에 딱 그렸을 때 조건에 이 나 조건에 만족하잖아. 그럼 거기서부터 풀면 돼. 그런데 그런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어. 그 조건에 딱 맞으면 그대로 가는 거야. 알겠어? 시간 관계상 시간이 문제되니까. 그지? 그걸 가서 모순이 안 나오잖아. 그럼 거기서 답이 나와. 근데 만약에 거기서 가는데 너희들이 딱 모순이 나오면 그때 그건 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되는 쪽부터 먼저 찾아라는 거야. 그래 찾았어.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강조한 거 있잖아. 그제? 여기서 뭐냐면은 자,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절대값 안에 뭐가 되냐면 자, f의 a-x. 내가 너희들이 내가 가리킨 대로만 싹 다 하면 그냥 이 문제는 공짜 문제야. 자, 봐. 이 두 개의 그래프 얘하고의 관계가 있어. 이 관계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 얘는 얘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식이 쓰여져 있으면 얘는 x 이꼴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a. 그제? 대칭이다. 그 선대칭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지? 그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갖다가 이래서 이꼴 나왔으니까 선대칭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또 점대칭 되는 거는 a, b에 대해서 점대칭 되는 거 이건 외워야 한단 말이야. 그지? fx 그 다음에 2a 빼기 x 그 다음에 이꼴 2b 이렇게. 이거 정도는 외워놔야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쓰는 거 시험 매 어려운 거 나오면 계속 이런 이야기밖에 없잖아. 아니면 절대값. 또 절대까지 썼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는 결론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는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fx가 일단 세 개의 근을 갖잖아. 그지? 그러면 f의 2a 빼기 x로 세 개의 근을 가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두 개를 곱한단 말이야. 곱해서 절대값을 세우는 거는 끌어올리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지? 그지? 근데 만약에 얘가 서로 다른 세 개, 얘도 이 세 개의 글이 있고 얘 세 개의 글인데 각각이 다 서로 다 다르다고 봐봐. 그러면 다 다르면, 자, 직관적으로 봐. 다 다르면 다 지나가는 점들이야. 그지? 지나가는 점들은 무조건 절대값 세우면 어떻게 돼? 이 점, 이런 점에서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뾰족한 점이 생겨서 미분이 불가능해지잖아. 그렇지? 맞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근하고 여기에 근하고 어떻게 돼? 다 각각 중근식을 가져야 되겠지.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이니까 이런 점들이 지나는 점이 생긴 게 아니고 여기에 근 한 개하고 여기에 근 한 개하고가 같은 근이 돼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점에서 접해져 주고 또 여기에서도 접해져 주고 또 여기에서도 접해서 이런 현상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지. 아, 뜻이 이해돼? 그렇지. 그래야 어떻게 돼? 절대 두 개 곱해서 절대값 세우면 다 접하는 경우는 전부 다 어떻게 돼? 미분이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 되는 경우가 얘가 B 1 여기 3 이렇게 됐잖아. 그제? 맞아?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되냐면 똑같이 얘가 이제 얘가 대칭 이동해서 근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지? 그러면 얘는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얘가 지금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돼야 돼? 2분의 A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얘가 근을 갖다가 1, B, 1, 3을 가졌으면 얘는 반대로 어떻게 돼? 거꾸로 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그지? 3, 1, 여기가 3 되고 여기가 1 되고 얘가 B 되고 이런 식으로 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같은 근이 두 개잖아. 얘가 대칭된단 말이야. 얘하고 얘하고. 그지? 대칭되니까 근이 서로 교차되면 되는 거야. 그지? 이해돼? 그러면 2분의 A를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는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얘가 여기가 B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A라고 가정하자고. 얘가 1인데 여기가 지금 3이단 말이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나머지 하나의 근이 얘가 대칭될 거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오면 되고 얘는 그대로 지나주면 되는 거지. 알뜻 이해되나?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림이 될 거니까 그림이 좀 그리기가 어떻게 되노? 좀 더럽나? 어떻게 그림을 그리죠? 어떻게 그림을 그려?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림을? 그림이 이렇게밖에 안 되겠네, 그지? 맞아? 그려주려면. 그래서 대칭되게 그려주려면 이런 식밖에 안 돼. 그래서 중간 같은 거 중근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식의 그림이 곱해지면 마이너스 곱해지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서는 안 되는데 맞지? 그러니까 각각이 다 중근을 가져줘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뚫고 지나가는 점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B가 얼마가 돼버리고 지금 이제 얘가 지금 똑같은 거 되니까 얘가 1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 됐지? 2분의 A가 1 돼야 되겠지. 그래서 A가 2가 되어주고 그렇죠? 그럼 A가 2가 되어주고 2가 되었고 그 다음 뭐 구해야 되노? 이제 A가 2 되었으니까
간격이 똑같아야 되죠. 이제 대칭되려면 간격이 지금 현재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떨어진 게 얘가 지금 현재 여기 가서 여기가 탁 붙어야 되고 여기 와서 이쪽에 가서 탁 붙어야 되니까 요 간격들이 동일해 줘야 되겠지. 그럼 얘가 B가 얼마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알겠냐? 그래서 fx를 지금 현재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니까 k라고 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빼기 1, 그 다음에 x 빼기 3 이렇게 적으란 말이에요. 됐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는 이 fx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제? 자, 계산하는 거 좀 보여줄게. 그림이 저렇게 하면 안 그려진다, 그죠? 그림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식을 연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연산을 해야 되냐면 마지막 구하라는 게 그거잖아. A가 이제 뭐라는 거 알았어. A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G8, 그 다음에 F에 0, 그 다음에 뭐가 되지? F에 8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의 G8이 뭐냐면 G8이 절대값이잖아요. 그제? 그러면 F에 8, 그 다음에 얼마가 되냐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F에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6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여기다 갖다 넣고 식을 보면은 어차피 F의 8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제? 사라지는 거니까 F의 0 이렇게 되고 위에는 지금 현재 F의 0 사라지고 F의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절대값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주어진 식 저기 그 가져와 가지고 자 fx가 k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빼기 1 x 빼기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k는 약분되고 사라지겠지. 그지? 그래서 0을 대입했을 때 값하고 6을 마이너스 6 대입했을 때 값하고 해서 위에 거는 절대값 세고 쓱 계산하면 값이 아름답게 양수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너희들은 했잖아. 옛날에. 기억 안 나지? 자유스토리에서 나왔던 문제잖아. 니는 맞았다 했는데 영수는. 그 당시에. 어? 그지? 그 다음에 자, 좀 잘 안 되는 사람은 또 개별적으로 21번 질문하세요.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통계 넘어가서 학통으로 넘어가서 23, 24에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너무 쉽죠 이거는. 통계 배우고 난 다음에 하니까. 그 다음에 25, 26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27, 28 28번요? 28번? 예. 자, 28번 볼게요. 자, 28번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줄 테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해서 하세요. 알겠죠? 첫 번째 방법은 저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첫 번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두 번째 방법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방법을 그 정도로 풀었을 때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설명할 때 28번 뭔 이야기냐? 자, 집합 X가 말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문제는 쉽게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1, 2, 3, 4,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에서 이게 줄치세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어. 그럼 공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생각해 보면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경우, 그 다음에 2개인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해서 여기서 쭉 가서 마지막에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경우까지 해서 총 얘의 개수가 공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2의 4승계인데 부분집합은 2의 4승계인데 이게 15개다 이 말이야. 그지? 이렇게 지금 현재 세팅이 되어 있어.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 3개를 뽑는 거야.
세 개를 뽑아가지고 여기 세 개를 뽑아서 나열된 순수를 A, B, C라고 했을 때 A, B, C가 이렇게 될 확률이잖아. 그제? 그럼 전체 사건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전체 사건은 뭐니 하니까 분모단 말이야. 전 사건은. 그럼 자, 얘는 15개 중에서 그냥 3개를 뽑으면 되잖아. 따로따로 생겼어. 그럼 3개를 뽑아서 뭐 하면 돼? 나열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싫으면 1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3개를 나열하겠다. 이렇게 되고, 바로 순위를 써도 되고. 이게 전 사건이다. 맞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분자는 어떻게 돼? 이 경우 중에서, 그러니까 얘가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오니? 분모가? 15P3이 얼마 나와? 말하기 싫어? 15, 14? 너무 크게 나오네, 그죠? 자, 그러면 이 지금은 이제 얘의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 쭉 얘를 1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쭉 다 나열을 하게 되면 총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계산하면 2000가지라고 합시다. 그럼 2000가지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그 2000가지가 있다면 그 2000가지 개개 하나가 나올 확률의 기대값이 동일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그 중에서 네가 뭐란 말이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구하자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가볼게. 잘 봐. 여기서 나는 이 첫 번째는 이렇게 풀었어. 자, A, B, C 이렇게 주어져 놓고 내가 이제 뭐냐 하니까 원소의 개수를 봤을 때 원소의 개수부터 이거 직접 다 뽑으려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좀 아파. 그지? 힘들잖아.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얘가 2개 되고 3개 되고 4개 되는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2개, 3개인데 얘를 이제 얘가 3개 될 수는 없잖아. 그제? 얘 최대 2개. 그럼 얘가 1개가 되면 얘는 몇 개 될 수 있어? 3개 되고 4개 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 여기가 1개가 되면 얘는 몇 개 될 수 있지? 2개 되고 얘가 4개 될 수 있고. 그제? 그 다음에 여기가 1개가 되고 얘가 2개 되면 3가지. 이거 밖에 없잖아. 개수로서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뭐부터 결정할까 이 말이야. 뭐부터 결정할까? 자, 그럼 뭐부터 결정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C부터 결정을 하는 거야. 이 경우에. C는 뭐야? 원소 4개 중에 4개 다 뽑으면 되지 사실은. 이 4개 중에 4개 다 뽑으면 한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난 4개 중에서 이 경우인데 4개 중에서 4개를 다 뽑았다. 이게 얘가 C야, C.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뭐냐면 이제 B를 결정할 거야. 그지? 그럼 이 4개의 원소 중 4개를 뽑은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얘는 3개만 뽑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이해돼? 그러면 얘가 4C3이 될 거고. 이해돼? 그럼 그 각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B가 이게 B가 결정이 되는데 B가 예를 들어서 1, 2, 3이 될 수도 있고, 그제? 1, 2, 4가 될 수도 있고, 1, 2, 3, 4가 될 수도 있고, 1, 3, 4가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그 각각의 이것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를 3개 중에서 2개만 뽑으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부분집합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3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된다. 이러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럼 두 번째 거는 이제 감 잡았으니까 4개 중에 4개. 다 뽑았고 여기 4개 중에서 3개를 뽑고 여기 3개 중에서 뭐를 뽑으면 돼? 1개를 뽑으면 되겠지. 간단하지 생각하는 방식이. 그죠? 그러면 역시 4개 중에서 4개를 다 뽑고 이 4개 중에서 2개를 뽑고 그 다음에 2개 중에서 1개 뽑으면 되고. 맞아요? 그럼 이제 얘는 4개 중에서 3개를 뽑았는데 그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돼? B는 2개를 뽑고 A는 그 2개 중에서 1개를 뽑으면 돼. 얘를 다 더하면 분자에 갈 이야기잖아. 그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그럼 두 번째 풀이 보여줄게. 자, 벤다이 그림을 그래서 보여줄게.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보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여기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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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 어차피 부분집합이니까. 자. 이렇게 있을 거고. 전체 집합 중에서 그리면 똑같이 그리자. 이렇게 있는데 자, 원소의 개수가 여기 1, 2, 3, 4잖아. 1, 2, 3, 4가 여기에 한 개 들어가고 여기에 한 개 들어가고 이 바깥 부분이야. A를 제외한 부분, 그 다음에 C를 제외한 부분, D를 제외한 부분, 이렇게 4개가 들어갈 수 있지. 배열돼도 되지. 그러면 이 경우는 A, B, C, C가 전체 집합이 될 수는 없지. 안 되는 경우지. 그지? 맞아? 이렇게 배열되니까 뭐 4개의 원소가 이 상태로 배열되는 거니까 얘는 4팩이겠지. 맞아? 이해돼? 자, 그런데 일단 이제 뭘 하냐면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A와 B와 C는 전부 다 공집합이 돼서는 안 되잖아. 그렇지? 그지? 공집합 절대 돼서는 안 돼. 그러면 저쪽에 이 맨 이쪽에는 안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지? 안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내가 뭐 하면 되냐면 한 개씩을 줘란 말이야. 이렇게. 맞지? 그지? 그러면 얘가 한 개를 더 가져갈 수 있고, 얘가 한 개를 더 가져가는 경우 있고, 얘가 한 개를 더 가져가는 경우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얘가 2개, 한 개, 한 개. 반대로 얘가 한 개, 2개, 한 개. 그 다음에 한 개, 한 개, 2개. 이렇게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지. 그지? 이해돼?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 여기에 지금 이제 2개가 들어가는 거를 먼저 세팅을 하잔 말이야. 알겠어? 그럼 4개 중에서 원소를 2개를 꼬집어내서 지금 이제 2개를 꼬집어내서 여기에 넣었어. 1, 2, 3, 4 중에서. 됐지? 나머지 원소가 이제 1, 2, 3, 4 중에서 이 2개가 A에 들어갔어. 나머지 2개를 여기다가 배열하는 방법이야. 맞아? 그럼 몇 가지 있지? 2팩이지. 그제? 자, 그런데 A가 2개 가질 수도 있고 B가 2개 가질 수도 있고 C가 2개 가질 수도 있잖아. 그제? 곱하기 얼마 하면 돼? 3. 이렇게 해서 더해도 된다는 이야기야. 문제는. 이게 이제 부분집합의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우리가 부분집합에서 왜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 원소의 개수, 예를 들어서 원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1, 2, 3, 4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왜 2의 4승계가 되냐면, 자, 봐. 전체 집합이 유니언이니까, 유니버설이니까 이렇게 있다고 보고, 그 다음 집합 A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왜 2의 4승계가 나온다면, 이 1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지. 그래서 2가지가 돼. 그 다음에 2도 그 각각에 대해서 2가지가 되고, 3도 2가지가 되고, 4도 2가지가 돼서 2에 이렇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그 개념을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본 거야. 뱅다의 그림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더 쉽게 풀 수. 근데 이것도 조차도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죠. 뭐죠? 간단하게 따졌죠. 이거보다 더 노가다 할 수 있죠. 일일이 더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도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더 노가다 할 수 있거든요. 직접 해도.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거는 노가다 한 거를 갖다가 좀 더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거고, 얘는 그냥 벤다이 그리면 그냥 한눈에 좀 그림이 보이는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9, 30에서 29번은 진짜 그 틀린 놈도 맞아 뒤져야 되겠지. 그제? y가 10x 플러스 1이라는 걸 모르면 그건 뒤지게 맞아야 돼. 이게 몽둥이가 약이야. 이거는 이게 틀리면 죽는 거야. 이게. 맞죠 이거? 아니 개념이 있구나. 까먹었으면 그럴 수 있잖아. 다 까먹었어. 그렇지? 통계는 까먹으면 방법이 없어. 통계는 무조건 암기야. 30번은 해봐라. 해? 안 해도 돼요? 해? 좋아요. 봐. 자, 30 보세요. 흰 공 4개, 검은 공 6개,
너희들은 이런 스타일 많이 풀었어, 그제? 그거 자이 스토리 할 때, 그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하냐면 흰 공이 지금 이제 4개가 있고 지금 이제 검은 공이 6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세 상자에 그지? ABC의 세 상자에다가 남김없이 준다 했단 말이야. 이렇게 남김없이 가는데 근데 제한 조건 그냥 풀면은 얼마나 쉽냐, 그지? 맞지? 그냥 3H4 하면 답인데 근데 제한 조건을 걸었단 말이야. 각 상자에 2개 이상 공이 들어가도록 넣는 경우. 그래서 빈 상자가 생길 수도 있다? 없죠, 그죠? 2개 이상씩 들어가는데,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어차피 2개 이상씩만 넣으면 되는데 검은 공을 먼저 내가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할까? 흰 공을 먼저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할까?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동시에 먼저 하는 놈은 그건 바보겠죠. 어떻게 동시에 생각을 합니까? 그죠? 안 되니까 내가 흰 공을 먼저 할 건지 검은 공을 먼저 할 건지 검은 공 해도 됩니다. 경우의 수가 좀 더 많을 뿐입니다. 알겠죠? 그럼 흰 공을 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경우의 수 풀 때 이야기했잖아. 가급적이면 큰 거를 다운시키는 게 편할 때가 더 많다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케이스를 나눌 때는 작은 게 유리하단 말이지. 그치? 경우의 수가 작게 나오니까. 이해돼? 자, 숫자를 다운시킬 때는 무조건 큰 거를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케이스를 나눌 때는 작은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흰 공을 나눠줄 거니까 사빵빵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나머지 이제 채우고 넣기만 안 돼. 검은 공은. 그래서 2개 이상씩 되도록. 그러면 내가 이거는 뭐야 돼? 이제 사빵빵 했으니까 3, 1, 0. 맞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2, 2, 0. 2, 1, 1. 이거밖에 없지? A가 2개 이상은 가져야 되니까. 그죠? 자, 이 경우에서 A가 4개 가질 수 있고 B가 4개 가질 수도 있고 C가 4개 가질 수도 있으니까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곱하기 3이야. 다 일단 3의 배수는 돼. 맞지? 다 답은 3의 배수일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2개 채우고 검은 공 2개 채웠으니까 남은 검은 공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그러면 이제 얘들은 이 3명은 이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중복 조합의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세 사람한테 나눠주니까 3H2. 그 다음에 다시 남은 공 얘 2개 받아야 되니까 얘 1개 주고 얘 2개 줘. 3개 남았지. 맞아? 자, 그런데 얘들은 배열되는 게 이게 3개, 1개, 0개. 얘가 이렇게 받는 순서를 고려하는 게 3팩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공 3개 남았으니까 검은 공 3개 남았으니까 3H 뭐 하면 돼? 3. 맞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세 가지밖에 없지. 그지? 얘들이 바뀌는 게. 여기 0을 가지는 게 A가 될 수 있고 B가 될 수 있고 C가 될 수 있고 세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2개 줬어. 남은 공이 4개니까 3H4. 자, 여기다 1개 줘. 그죠? 얘도 경우의 수는 세 가지밖에 없고 뭐가 돼? 얘도 3H4. 뭐 이게 킬러에 있는 의미는 없죠. 그죠?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쉽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풀이기 끝. 이제 통계 나갈게요. 여러분들은 통계는 암기 과목이니까 그냥 공식만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오늘 통계 어디 할 차례죠? 스텝 질문 받아야 되지. 근우가 잠 좀 깨고 좀 생기 좀 있어봐. 생기. 좀 생기를 갖춰봐봐. 좀 안 졸려고 해야 돼. 알았지? 바짝바짝 움직여. 잠이 오면 좀 움직이고 이래. 가자. 열심히 해. 자, 보자. 몇 페이지고? 어디부터 질문? 스텝 질문 받아야 되지? 앞에 또 있습니까? 어디에 있었나요? 158부터 161까지, 그죠? 아닌데? 163. 뒤에 맞네. 163까지죠, 그죠? 158페이지부터 163. 문제가, 예, 여기까지니까 번호 모르는 거 다 불러주세요.
자, 몇 번 몇 번? 불러봐라. 자기 다 아는 건 다 불러. 5번 또 5번 몇 번? 3? 3, 5, 6 또 14, 16 다른 사람들 빨리 불러라. 설마 숙제 안 한 사람 없겠지? 다 했지? 안 하면 진짜 또 내년 또 한다. 저주를 내릴 거다 내가. 자 3, 4, 5 3, 5, 6 또요. 더 있어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계산이 좀 힘들지 않았나? 성훈이 없나? 이거 왜? 근욱이는 없어? 응? 없어. 13 이런 거는 괜찮아? 13도 괜찮고 15도 괜찮고 좋아요. 없다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자 3번 할게요. 자 3번 문장에서 읽어봅시다. 서랍이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서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5개의 서랍 중에서 영희에게 임의로 2개를 배정해 주려고 한다. 영희에게 배정되는 서랍에 적혀있는 자연수 중에서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질문 다 해도 돼요. 제가 다 풀을 수 있습니다. 스텝들은. 그러니까 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는 뭐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 확률 변수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확률 변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확률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확률 변수를 결정 못하면 확률은 결정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다가 적어 놓을 거는 핵심이 확률 변수를 결정하는 거. 그래서 3번은 확률 변수 결정입니다. 자, 그럼 확률 변수는 숫자를 뭐부터 뭐까지 될까요? x는 1부터 4까지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부터 4까지다. 1, 2, 3, 4. 왜 4까지 되냐 하니까 어차피 두 개의 수를 서랍 2개를 갖다가 배정하는데 배정되는 서랍에 적혀있는 수 작은 수를 한다 했잖아요. 그지? 그럼 4, 5를 내가 배정받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4를 적어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만약에 3, 5를 배정받으면 3을 적어야 되고 그지? 1, 5를 배정받더라도 뭘 적어야 돼? 1, 5를 배정받더라도 1을 적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간단하잖아. 자, 그럼 봐.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지? 5개의 중에서 2개를 빼는 거니까 5C2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10가지야. 분모는 5C2 분의 자 여기서 봐봐. 확률 변수 x가 1 되려면 1은 반드시 뽑아놔야 되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서로 다른 수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 나머지 2, 3, 4, 5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 하나만 뽑으면 되지. 그럼 무조건 확률 변수는 x는 1 될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4C1이 되고 얘는 자 5C2가 됐어. 분모는 똑같아. 자, 이건 얘는 2는 반드시 뽑아야 되지. 1 뽑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2를 뽑았으니까 이제 3, 4, 5 중에 하나만 뽑으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너무 쉽지 않아? 자, 그 다음에 5C2. 그 다음에는 3은 반드시 뽑고 4, 5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2C1. 그 다음에 5C2. 2에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그죠? 다 더하면 분자가 10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EX는 구해서 EX 구해서 뭐 하면 되죠? 예, 10배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이 연산은 안 할게요. 3, 5, 6.
5번. 어떤 학생이 오랜만에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하려고 한다. 이 학생이 비밀번호를 지정할 때 앞의 4자리는 자신의 생일 숫자인 1023을 사용하고 뒤에 두 자리는 5, 6, 7, 8, 9 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요. 그죠? 5, 6, 7, 8, 9. 이 두 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숫자를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뒤에 두 자리 숫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비밀번호를 입력을 시작하여 맞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에 10초가 걸리는 거야. 그지? 자, 그랬을 때 접속에 실패한 비밀번호는 다시 입력하지 않습니다. 좀 똑똑하네요.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처음부터 처음 입력할 때부터 접속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기대값이잖아. 자, 그러면 단 첫 번째 다 맞추게 되면 시간을 얼마를 경과하게 되죠? 첫 번째 맞추면 이 입력해서 맞는 데까지 확인하는 게 10초가 걸려요. 그죠? 자, 그럼 맞는 데까지 확인하는 데까지 10초가 걸리니까 처음에 10초죠? 그 다음에 한 개 땡나가리 됐죠? 그 다음 얼마 되겠어요? 20초죠, 그죠? 그 다음요? 30초. 오, 시간이 무지하게 간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풀 때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총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제? 비밀번호가. 그러면 얘는 비밀번호는 OP이겠지, 그지? 두 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 하니까 20가지잖아, 그제? 그러면 확률 변수는 어디까지 가지? 200까지 가겠지. 맞아? 한 번 만에 맞춘다. 자, 한 번 만에 맞춘다. 두 번 만에 맞춘다. 세 번 만에 20번 다 마지막 다 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문제를 풀 때 나는 한 번 만에 맞춘다. 두 번 만에 맞춘다. 횟수로 가세요. 됐죠?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구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다 10초씩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마지막에 구할 거는 그냥 이렇게 10x 이거 구한다 생각하면 되죠. 그죠? 맞아요? 그럼 내가 2x만 구하면 되니까 자 맞춘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20번 만에 맞을 수 있다. 이 이야기겠죠. 그죠? 자, 단 첫 번째 맞을 확률은요. 확률이 얼마가 되겠어요? 20분의 1이죠. 단 한 가지니까. 자, 그 다음 얘도 확률이 20분의 1이라는 게 바로 됩니까? 다 확률이 20분의 1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여기서 자, 총 20가지가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맞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틀려야 되죠. 그러면 20시 1에다가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엉터리 번호 한 개 뽑아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럼 한 개 뽑았으니까 엉터리 거 뽑았으니까 이건 땡나가리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한 개를 뽑아서 내가 엉터리 거 버렸잖아요. 그 문제에서 뭐냐 하면은 실패한 번호는 접속하지 않는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 버리고 이제 19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데 반드시 그 애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지. 그죠? 그럼 얘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20시 1에서 19개 중에서 한 개 뽑아야 되겠지. 엉터리. 첫 번째는 못 뽑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 두 번째는 19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데 18개 아닌 것 중에서 한 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한 개 맞는 거는 단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18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데 그 한 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전부 다 어떻게 돼? 다 지워져서 이렇게 다 20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얘를 계산하라 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얘가 1 곱하기 20분의 1, 그 다음에 2 곱하기 20분의 1 이렇게 해서
20 곱하기 20분의 1. 자, 이건 다 수열로 계산해야 되죠. 그죠? 20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1부터 20까지니까 1 더하기 20, 그 다음에 나누기 초항 플러스 마랑 항의 개수 20개 나누기 2. 이렇게 수열로. 알겠습니까? 자, 6번요. 6번은 잘 안 틀린 이유가요. 말 뜻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 그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풀었죠. 그죠? 네. 이제 6번 문제를 못 푸는 것은 해석이 잘 안 된 거예요.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시험 점수 x. 그러면 x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확률 변수죠. 자, x의 지금 현재 이 x 말 갖다가 이 x를 다음과 같이 표준 점수 t로 바꾸자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 x에 대해서 이 x를 평균을 구하게 되면 얘가 얼마다라고 했냐니까 m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x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 그냥 시그마로 표현하자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표준 점수 t는 이렇게 쓸 거다라고 해서 t는 뭐라고 쓴다고? 5 곱하기 다시 시그마분의 x 빼기 m 그 다음에 더하기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얘가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t는 우리가 표준 점수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제 학교 시험 수능 보고 나면 점수를 표준 점수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계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봅시다. 알겠죠? 그런데 구하라는 건 다시 문장을 읽어보면 표준 점수 t, 이 t에 대해서 뭐를 구하라? 평균을 구하라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이 t를 구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내용은 뭐냐니까? 표준 편차를 구하니까 t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죠. 알뜻 이해돼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t니까 여기에다가 1을 취하겠죠. 그죠? 자, 취하면 얘는 5 그 다음에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렇게 쏘리 여기까지가 다 t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세요. 얘를 x에 대해서 식을 이제 변형을 해서 적습니다. 우리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기억나요? 이거 물었습니다. 이거 너 이거 아니? 이렇게 그죠? 요거 통계 공식 안 해보면 하나도 못 풉니다. 자, 요거 지금 이제 써먹으라는 이야기. 그럼 여기서 x에 대해서 숫자가 시그마분의 5 곱하기 x 그 다음에 시그마분의 5m 더하기 30 이렇게 된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는 앞으로 여기가 A에 해당되니까 앞으로 넘어오니까 시그마분의 5 2x고 얘가 A, 얘 자체가 다 A라는 이야기. A가 아니고 B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B라고 하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면 5m 더하기 30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x가 뭐니 하니까 요 값이 m이잖아요. 그죠? 맞아?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사라지는 거야. 맞아? 그래서 계산하니까 합이 얼마야?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말 장난친 것밖에 없어. 해석할 때 요 해석하는 거. 그래서 통계도 마지막에 문제가 어려워질 때는요. 여러분들이 말을 해석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거 나중에 문제에서 가서 제가 다 하나씩 보여줄 테니까 질문 다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그마 t 볼게요. 시그마 t는 얘잖아요. 한번 계산했으니까 여기에서 요걸 가져와서 시그마분의 5,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시그마분의 5m 더하기 30이면 우리가 시그마 공부할 때는 시그마 A 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절대 여기 A가 나오면서 절대값으로 나오고 시그마 X 이렇게 됐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얘가 나오니까 얘가 앞으로 나오고 얘는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시그마분의 5 그래 나오는데 양수니까 그대로 적었어요. 그냥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럼 얘 문제에서 적어놓은 게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같다 적어놨으니까 너랑 나랑 가자. 이래서 그냥 뭐가 돼?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통계는요, 진짜 여러분들 이 책이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문제만 다 풀 수 있고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통계 문제 거의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나중에 내가 자이스토리나 이런 데서 내가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익혀 놓으세요. 좀 난이도 높은 거 있죠, 그죠? 그것만 추가해서 해석하는 거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것만 하면요, 확통은 8개 중에서 제가 보기에 7개 이상은 맞는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만 다 해도 돼요. 내가 보기에 특별하게 굳이 뭐. 내가 나머지 거는 제가 그 보충해 줄게요. 그 다음에 6번, 5번 쉬었다 할까요? 네. 카메라 좀 꺼줘요. 그래서 이제 조깅을 하고 좀 뛰었지. 오, 그러니까 8시, 그 수업을 그렇게 하고 나서 뛰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시더라고. 그래서 좀 한 2km 정도 뛰고 나니까 다리가 좀 풀어지더라고. 그러고 나서 2km 뛰고 나서 보통 5km 뛰려면 5km 뛰는데 2km 뛰고 나서 스트레칭을 좀 하고 나니까 다리가 좀 풀어지더라고. 오, 다리가 미치겠네. 자, 봐봐. 첫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제 이항 정리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해. 이항 정리가 뭐냐면 이게 그냥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항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이 꼴을 경계로 해서 이쪽으로 넘겨주는 것을 이항한다 그러고 하지, 그지? 맞지?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이항이라는 것은 항이 두 개라는 이야기야. 알겠어? 항이 두 개. 그럼 항이 두 개에 대한 정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하면 얘를 우리가 전개하는 건 알잖아, 그제? 근데 이걸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제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순수하게 B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B를 선택하는 순간에 A는 선택하는 게 줄어들 거 아니야, 그제? 그럼 B를 0개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A가 두 개 될 거야. 그 다음에 B를 1개 선택하면 A도 1개가 될 거야. 이번에는 B를 2개 선택하면 A는 0개가 될 거야. 이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식을 전개하는 게 되는 거야. 이게 이항 정리야. 이거 모른다면 좀 간첩이 되겠지. 그럼 A 플러스 B의 3성 이렇게 하면 3C 0 1개씩 가지고 있거든. 얘가 3개, B가 0개, 얘가 3개 중에 1개, 그 다음에 A가 2개, B가 1개. 그래서 B에 관해서는 올림차순이고 A에 관해서는 내림차순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계속 해나가도 되겠지. 그지? 그러면 개수들이 다 결정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자, 요 식을 가져와서 보면 얘는 뭐가 되냐면 자, 여기서 2분의 1이 있단 말이야. 더하기 2분의 1이 있고 8개가 돼. 자, 처음에 0개. 얘를 지금 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얘를 0개 선택하니까 순수하게 얘만 8개가 선택되겠지. x에다 0을 넣으니까. 맞아? 대입하니까. 그래서 자, 해볼게. 8C 0 하니까 선택하는 거 2분의 1의 0성이니까 선택하지 않는 거 8개. 맞아요? 그죠? 예, 0개예요. 예, 그 다음에 8C 1 2분의 1에 얘가 먼저 선택하는 거를 먼저 적었잖아요. 그죠? 1성이면 얘가 7성이에요. 얘 순서 바꿔서 곱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8C 2 되면 2분의 1에 얘가 6성이고 얘가 2분의 1에 제곱이 되겠죠. 그죠? 맞아요? 자, 쭉 가서 마지막에 88이면 2분의 1에 얘가 8성이 되고 얘가 2분의 1에 0성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 이항 정리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얘 계산한 게 시그마다 이 말이겠죠. 그죠? 맞아요? 자, 시그마니까 얘가 계산한 게 요거 저거 식이 얘니까 결론적으로 얘를 말하니까 얘는 1에
8승이 되어서 이 값은 뭐다? 1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다르게 또 해석해 볼게요. 얘가 일어나는 확률이에요. P. 일어나는 확률, 얘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 1-P예요. 8번을 시행해서 지금 현재 했을 때 P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말이 그 말이죠. 그죠? 확률이니까. 그럼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다 1씩 대입하면 여기 0, 1, 2, 3, 4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8개 중에서 한 번 일어나는 게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 독립시행이 되는 거죠. 그죠? 한 번 일어나고 나머지는 일어나지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일어난 확률이 제로고 나머지가 일어나지 않는 게 8승이고 그래서 이게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일어나지 않는 거에 7승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근데 여기에다 각각 뭐가 이제 이렇게 가서 8시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이제 6성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쭉 가서 88 2분의 1의 8성 2분의 1의 0성 여기에다가 뭐가 곱해준다면요. 확률 변수가 0이 곱해지고 한 번 또 안 일어나는 거 한 번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 일어나는 거 확률 변성 8번 다 일어나는 거 이렇게 곱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냐 하면은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이잖아요. 그죠? 다시 적으면 이런 이야기죠. 시그마 i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라 했을 때 xi 곱하기 pi 얘가 pi가 얘라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일어나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p 알겠습니까? 그러면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뭘 물은 거다? b는 기대값을 물은 거죠. 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기대값 물은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럼 시행하는 횟수가 몇 번이냐 하니까 8번 시행한다.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이 시행하는 횟수가 8번이고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항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항 분포가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니까 평균은 자, 뭐 하면 되죠? 8 곱하기 2분의 1에서 얘가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x의 c는 x의 제곱에 대한 확률이다. 확률을 곱해서 하니까 x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거 필요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vx는 구하면 vx는 얼마가 되냐면은 8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얘가 2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ex의 제곱은 우리가 vx는 어떻게 2x 자체의 제곱 빼기 2x 전체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여기 대입해 주면 2x의 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를 이해할 수 있냐? 자,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 이항 정리로 생각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항 정리의 개념을 알고 그리고 얘가 사실은 확률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확률 변수의 제곱 곱하기 확률 그래서 얘는 2x가 되고 얘는 2x의 제곱이 된다. 이런 걸 머릿속에 얘는 익혀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16번 안 어렵죠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우세요. 갔다 온나? 변형시킨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말 뜻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원점을 출발해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3의 배수.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 하니까 3, 6이니까 얘가 3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X축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외의 눈이 나오면 3의 배수는 얘 외, 이거 외에 나오는 확률은 당연히 3분의 2겠죠. 그럼 얘는 y축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총 12번을 했을 때 이 점에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이 점이 갈 수 있는 점 P의 좌표의 기대값이겠죠. 그죠? 평균적으로 어디쯤 도착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럼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내가 얘를 12번 던지니까 12번 중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의 기대값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3의 배수는 사실 0부터 몇 번째까지 12번까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구해서 그 횟수에다가 지금은 이제 이만큼씩 가니까 그 횟수 곱하기 내가 얼마면 돼? 2 하면 점 X 좌표가 도착하는 점이 나오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자, 총 12번 던지니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건 4번이 평균적으로 나올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즉 좌표점 A는 4 곱하기 2에서 8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그 외가 나올 확률은 이거 횟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죠? 총 12번 던졌을 때 그 중에서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얘가? 응? 8 나오나요? 그렇죠? 그럼 이게 횟수가 나왔으니까 횟수에다가 이게 대해서 항상 1만큼 가니까 8이죠. 그래서 B도 도착할 게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도 8, B도 8이니까 점 P는 평균적으로 8,8에 도착할 거다. 그래서 제가 12번 던지니까 3의 배수가 나올 횟수의 평균. 그러니까 0부터 12번 다 나올 수 있는데 그게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곱해주면 바로 횟수에 대한 기대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횟수에 대한 기대값이니까 횟수 기대값 구해서 거기다가 2만 곱해주면 점이 도달하는 점이 나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걸 갖다 어렵게 생각하면 문제를 막 풀이보면 더럽게 풀어놨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 하면 되죠? 이제 정규분포인가요? 질문. (79쪽에서부터) 문제가 총 몇 문제고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네. 16문제밖에 안 되네. 딸랑. 그죠? 자, 질문하십시오. 여기 그 반복해서 다 풀면요. 통계 복습 싹 다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거의 진도 다 최대한 많이 나가는 거로 할게요. 그래서 통계 끝나면 경우의 수를 먼저 넘어갈까요? 확률을 먼저 넘어갈까요? 경우의 수가 먼저 하는 게 낫겠죠. 맞죠? 그래야 확률을 하기 더 편할 거니까. 그죠? 예. 자, 번호 부르세요. 안 되는 거. 예? 4번, 11, 12, 15, 16, 또요. 7번. 예, 더 해도 됩니다. 근육이 질문이 없어? 어? 뭐? 뭘 못 푸는지? 응. 제곱꼴을 가져가는데 그걸 못 푸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니 풀었는데 응. 뭐를 못 푼지 모르겠어요. 잘했다. 잘했어. 자, 4번. 자, 4번, 11, 12. 자, 6번 같은 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세요. 잘 개념이 안 되면 물어보시고요. 4번. 보면. 자, 4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2분의 1x. 그 다음에 0에서부터 x는 2까지 이렇게. 자, 그래서 매해 시행할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정하자. x가 0에서부터 1까지라고 정하자. 그랬을 때 3회의 독립시행 중에서 2번 이상 A가 일어날 확률. 그죠? 3회의 독립시행 중에서 독립시행 문제입니다. 마지막. 확률만 뭐로만 구하면 돼. 통계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확률 밀도 함수가 2분의 1x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되었어. 여기가 지금 현재 2조 범위가.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 봐야 돼. 2 곱하기 얘가 얼마 되죠? 지금 현재 2 곱하기 여기다가 대입하면 얼마 되죠? 여기가 1이죠. 1이니까 이 면적이 1 나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되죠, 그죠? 근데 사실 확률 밀도 함수라 주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니까 얘가 요게 확률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밑변이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변 1이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높이도 2분의 1 맞아요?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4분의 1. 자, A가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고 이항 분포를 따른다. 독립시행이니까 자, 여기서 시행하는 건 3번을 시행하고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세팅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 중에서 뭐가 하나입니까? 2회 이상 일어나니까 2회, 3회 구해도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근데 반대로 이 사건에서 전체에다 1에다가 0번, 1번 일어나는 거 빼줘도 되죠. 그럼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그냥 이 사건으로 풀어볼게요. 자, 얘가 3번 중에서 2회 이상 일어나는 거 1 빼기 0번 일어나니까 3번 중에서 4분의 1의 몇 성? 0성이겠죠. 그죠? 그 다음 나머지 4분의 3의 몇 성? 3성. 그 다음에 또 빼기 3번 중에 한 번 일어나니까 4분의 1의 1성, 4분의 3의 몇 성?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예. 그러면 답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풀어도 되고 그냥 풀어도 됩니다. 자, 7번. 이렇게. 얘를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이렇게 물었는데 평균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죠? 12, 10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평균을 먼저 표시하십시오. 10. 자, 확률이 1 되려면요. 두 개가 동일해. 그 전체가 다 메꿔 넣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얘가 작고 얘가 크니까 A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A 플러스 4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요만큼 하고 성훈아 요만큼 하고 같게 잡아버리면 그제? 잡아버리면 지금 여기보다 작은 거에다가 그 다음에 전체 얘보다 작은 거니까 얘 더하기 얘 한 거나 요거 전체 빨간 부분 더하기 얘 한 거나 동일하니까 1 나오지. 그제? 맞아? 그림만 그리면 해결되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두 수의 평균이 뭐가 되면 되겠지? 10이 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떨어진 이 두 개의 거리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됐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A와 A 플러스 4의 두 개의 평균을 구했을 때 10이 된다. 그래서 A 값이 8로 결정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쉽죠? 이런 거는 해보니까. 그 다음에 또 있으면 하시고요. 11번 하면 될까요? 어느 시험에 응시한 10만 명의 시험 점수가 점수입니다. 점수. 꼭 이렇게 적었어요. X가 점수니까 정규 분포 50,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상위 44% 이내에 들려면 최소 점수가 얼마인가? 자, 이렇게 하세요. 꼭 두 번을 그림을 그리세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학 가려면 이렇게 50 적고
자, 표준 편차는 그냥 뭐 20이니까 20이라고 얘가 해주고. 자, 그래서 4% 이내로 선다면 4% 이내라는 이야기는 얼마지? 0.04지. 그럼 뭐 1등급 받아야 되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는 점수를 요 받아야 될 점수가 여기라는 이야기지. 그지? 그 점수를 우리가 구할 거니까 A라고 둬. 그러면 여기에 확률이 0.04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에 확률은 얼마가 돼야 되지? 얼마? 0. 얼마가 돼야 돼? 46. 예, 0.46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만 그리면요. 그냥 답이 절로 나옵니다. 보세요. 내가 얘를 표준화 시킵니다. 그죠? 그럼 얘는 표준화 시키면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표준화 시켜서 여기에 지금 현재 와야 되는데, 자,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얼마가 돼 있어요? 0.46이 1.75라고 돼 있죠. 그럼 요 값이 1.7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얘가 0.46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표에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요 A를 표준화 시켜서 얘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A에다가 빼기 50 나누기 얼마 되죠? 20 했을 때 1.75 계산하면 A 점수 받을 점수가 나옵니다. 항상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이렇게 그리스 하면 계산 실수도 없고요. 그냥 깔끔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몇 번이죠? 12번요. 예. 돼지 200마리요. 자, 12. 자, 어느 농장의 생후 7개월 된 돼지 200마리의 평균 무게는 지금 현재 110kg이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200마리의 무게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그 개개학급 애들이 하나하나가 지금 봤을 때 결론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를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냐면 얘가 110. 예. 됐죠? 지금 200마리의 무게인데 이 200마리는요. 200마리 개개 하나가 평균적으로 보면 110kg고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는 표본의 평균이 아닙니다. 문장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다음 내용 배울 표본의 평균이 아니에요. 그럼 110이고 얘가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돼지 중에서 무거운 것부터 3마리를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것도 뽑는 거니까 1등부터 뽑는 거죠. 그죠? 3등까지 뽑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확률이 200마리 중에서 3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확률이죠. 그죠? 맞아요? 자, 확률 구하면 얼마 되죠? 0.015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0.015가 나게 하는 확률로서 Z를 한번 보세요. 얼마죠? 2.17이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죠. 11번, 12번이. 자, 보세요. 자, 문제가 똑같게 쓰겠습니다. 여기가 110kg고요. 내가 지금 현재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3등 안에. 그게 드는 때 몸무게를 A라고 했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들은 게 0.015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얼마가 되냐니까 0.4850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이제 표준화 시켜서 계산을 하게 되면 간단하죠. 얘가 이제 0이 되고 얘를 표준화 시켰을 때 A를 표준화 시켰을 때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2.17이 돼야 돼요. 그래서 A를 표준화 시킬 때 A 빼기 110 나누기 10 얘가 2.17 통일하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13번은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15, 16
자, 15번. 계산이 좀 복잡나? 15번이? 자, x가 확률 x의 평균이 지금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 했으니 꼭 적어. 이렇게 습관적으로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적고. 그 다음에 x가 지금 현재 3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하고, 그 다음에 x가 3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되어 있나? 그 다음에 얼마보다 작다?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0.3이래. 자, 이렇게 됐을 때 평균하고 뭐를 구하라? 자, m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단이 답이에요. 단. 얘를 못 쓰면 답이 안 나오겠죠. 그죠? 0에서부터 z가 얼마라고 되어 있노 하니까 0.25. 여기가 얼마죠? 0.1이라는 확률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z가 얼마다? 0.52. 이를 계산한 게 확률이 0.2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봐봐라.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볼게. 뭐냐면은 그림을 그려서 전기분포인데 여기서 평균이 지금 현재 m이야. m인데 평균이 여기가 딱 m이 있어. 됐지? 생각을 하는 거다. 잘 봐. 그냥 무조건 풀지 말고 3보다 작은 쪽의 확률이 0.3이니까 3이 m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죠. 그죠? 만약에 3보다 크면은 여기 m보다 3이 크면 0.5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3은 이쪽에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요 부분이 얼마다라는 이야기죠? 0. 얼마라고? 3. 요 부분이 얼마죠? 0.2 여기. 됐어요? 딱 있죠. 그 다음에 3에서부터 어디까지죠? 80까지죠. 그럼 80이 여기에 있으면은 전체가 여기까지 3에서부터 80까지가 0.3인데 만약에 80이 여기 있으면 0.2 여기서 여기까지가 0.2밖에 안 되니까 택도 없죠. 그죠? 그러면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그래서 80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럼 요만큼이 여기가 0.2였으니까 요만큼이 뭐 되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얘를 표준화시키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 하니까 표준화시키면 얘가 0.2잖아요. 그죠? 요만큼이 0.2니까 요건 표준화시키면 3을 표준화시키면 얘는 마이너스 0.52가 돼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오른쪽에 있을 때가 지금 0.52까지가 지금 현재 까지가 0.2니까 0.5에서 얘는 표준화시키면 마이너스 0.52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0.5에서부터 0까지가 확률이 0.2잖아요. 그렇죠? 그럼 끝났죠? 3에다가 뭐 빼주면 되죠? 평균 뺐죠? 맞아요? 자, 그럼 표준 편차가 시그마죠? 예, 얘 계산한 게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0.52 됐습니까? 자, 시간이 나와서 전개하십시오. 저는 안 할래요. 그 다음에 80을 표준화시키면 0. 지금 여기 0.1이니까 얘가 0.25가 돼야 되겠죠. 그죠? 너무 간단하다. 그죠? 80에다가 평균 m을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누었을 때 얘가 확률이 0.1 똑같이 나오니까 이 80이 얼마가 돼?
0.25 넘겨서 풀면 m과 시그마에 관한 1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하면 m과 시그마의 값이 그냥 톡 튀어나오겠죠. 그죠? 쉽죠? 자, 16번. 이렇게 되겠다. 자, 어느 백화점에서 등산화에 대한 제조별 고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표이다. 지금 선호도야 A 상품은 즉 100명 중에 20명이니까 20%, 그 다음에 B는 28%, C는 25%, 그제? D는 27%. 그럼 192명의 고객에 대해서 등산을 산다고 했을 때 42명 이상 선택할 확률이 물었잖아. 자, 이걸 여러분이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전혀 해석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자, 뭐 첫 번째 뭐냐 되냐면은 일단 주어진 이 제조회사 선호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균하고 분산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그리고 얘가 이항분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항분포. 자, 190 등산화를 산다고 했대. C 제품을 선택할 고객이잖아요. 그럼 C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일까요? 자, C를 선택할 확률입니다. C 선택할 확률은 P는 100분의 25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확률이 4분의 1 딱 줬습니다. 됐죠? 이렇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C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제 이 제조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192명이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192명이 시행해서 C를 선택할 확률은 개개 한 명 한 명이 4분의 1 확률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선택할 확률,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니까 X는 뭘 따른다? 아하,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그래서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 말이죠? 확실하게 이해되죠? 문장 해석하는 방법을 알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뭐를 구해라? X는 42명 이상 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뭐를 구할 수 있죠? X에 대해서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192에다가 4를 곱하면 얼마가, 4분의 1 곱하면 얼마가 되죠? 48. 그럼 48에다가 다시 4분의 3을 곱하니까 얘가 12, 36,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을 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얘를 이제 표준화시켜서 Z, 그죠? 48 빼니까 마이너스 6 나누기 6 해서 P는 Z가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풀지 않겠습니다. 0.5 더하기 0.3413 그래서 답은 5번 0.8413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모집단과 표본인데요. 오늘 뭐 진도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만약에 제대로 복습을, 통계 복습을 오늘까지 제대로 안 하는 학생이 있으면요. 오늘까지 내일 들어오기 전까지 전부 다 복습해 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여기 있는 문제를 갖다가 스텝 위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면요. 전혀 통계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근데 단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통계는 1회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쯤 공부해서 계속 꾸준하게 공식을 외우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돼? 저하고 해석하는 연습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나올 때는 저하고 어떻게 이거 접근한다. 그냥 결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뭐죠? 해석하는 거죠. 그죠? 해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 자체를.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공부하면 국어에 도움 많이 돼요, 이거. 알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시험 문제는 이제 이 뒤쪽에 꽤 더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죠? 물론 통계는 골고루 나와요. 근데 여기 뒷부분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 뒷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집단과 표본이 있는데, 이게 통계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통계의 본연의 목적이 뭐냐면, 표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통계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뭐 대통령 될 새끼가 뭐, 새끼라고 하면 안 되죠. 대통령 되실 분이 말이에요. 뭐 이재명 씨가 될 건지, 이낙연 씨가 될 건지, 뭐, 그렇죠. 그죠? 또 누구죠? 또 무슨 윤석열인가요? 그분이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조사하는데 전부 다 전화를 다 해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한테 다 전화해서 누구 찍을 건데 물어봤어요. 자, 그렇게 하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들겠죠. 그죠? 그럼 솔직히 말해서 가장 정확한 거는 맞는데 투표하는 거하고 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럼 그건 뭐냐면 투표하는 거 전혀 의미가 없는 짓을 갖다가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 자, 여기서 이 송파동에서 한 집단을 샘플로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 집단은 전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모 집단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전체에서 지금 현재 누구를 찍을 거는 어느 정도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요 정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송파동은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고 방위동도 될 수도 있고 뭐 저쪽에 강원도의 뭐 영월 지방이 또 될 수 있는데 그 샘플을 잘 뽑아야 돼요. 그러면 자 서울에 대해서 뽑는 게 가장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골고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경상도에 부산에 대구나 부산 가서 딱 샘플을 찍고 그 다음에 전라도에 광주 쪽에 가서 샘플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몰빵 나오죠 한쪽에. 그죠? 그런 통계로서의 가치도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본을 적절하게 잘 선택해서 내가 얘를 통해서 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통계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선출할 때 우리가 이제 표본을 선출하려 한 것을 자료를 선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무작위로 선출한 거를 랜덤 선출입니다. 알겠죠? 임의 추출이라고 하죠. 임의 추출. 즉 임의 추출. 자, 랜덤 추출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얘는 추출을 할 때는 우리가 할 때는 이때 뽑을 때는요. 복원과 비복원이 있습니다. 뽑았던 것을 다시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통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다 복원 추출만 합니다. 비복원은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복원 추출을 하게 되면요. 지금 하게 되면 사실 되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자, 보세요. 내가 1부터 3, 예를 보면 1부터 3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카드에 모집단으로 했을 때, 이것을 모집단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1, 2, 3을 선택할 확률은 각각 다 3분의 1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평균하고 분산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도 좋은데,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2인 것을 복원 추출해서 얘에 대해서 다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지금 표본에 대한 평균이다, 분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 나가지는 않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본을 뽑으면요. 자,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좀 그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만약에 표본이 있잖아요. 우리가 100명만 된다고 해요. 전체 모집단이 100명만 된다고 하면요. 모집단이 이 중에서 내가 10명을 선출한다면요. 100명 중에서 10명을 선출하는 방법은 뽑는 방법은 이만큼이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넣었던 거 다시 또 뽑으면 진짜 많겠죠. 그죠? 그럼 이런 거에서 이것들을 전부 다 100명 중 10명을 다 뽑았는 것을 자, 그것들을 개개 하나가 x1, x2 이런 식에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얘가 10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집 여기서 뽑은 게 10개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것이 한 100명 중에서 10명을 뽑았을 때 다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다른 문자로 쓸게요. 그러면 그냥 똑같은 문자로 씁시다.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하고 같을 중복이 되니까 같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x10까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뽑으면 뭐 이게 만약에 계산했을 때 뭐 2000가지라면 2000가지가 다 나오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 자료에 이것을 뽑은 값을 그러면 이제 100명 중에서 얘를 뽑았을 때 쉽게 말해서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있는데 그 10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한 것을 얘를 갖다가 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그럼 10을 나누겠죠. 얘를 우리는 x바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또 얘도 또 평균을 구하면 똑같이 10 나눠서 구할 거니까 얘도 x바가 되면 얘가 두 개 구분하는 거예요. x1바, x2바. 알겠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현재 2000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다시 이 x1바, x2바 이렇게 있죠. 그럼 x1바, x2바 이런 것들이 쭉 가서 x에서 다 이게 총 다 뽑았다 합시다. n까지. 얘에 대해서 다시 n을 나누어서 얘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즉 x 다시 말해서 x바에 대해서 평균을 얘들에 대해서 다시 평균을 구한 게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 고3 때 1반부터 10반까지 있는데 각 반에 전체 애들 고3의 학생 수가 뭐 400명이라고 합시다. 400명의 수학 평균이 만약에 80점이었으면요. 각 반의 평균들은 80점에서 전후 좌우로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각 반의 평균을 다시 또 평균 내면 80점하고 전체 평균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 반의 수학 평균을 평균 내면 전체 그냥 너희들 학교의 고3 전체 평균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자칫 모평균하고 같아진다. 이 개념을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10개 뽑았으니까 10개에 대해서 표본의 크기가 내가 모집단 중에서 10개를 뽑은 거야. 그지? 자료의 개수가 10개 뽑았으니까 10개 숫자에 대한 평균이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갈 테니까 이런 내용들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적어줘. 질문할 것도 있으면 하시고요.